안녕하십니까. 실전용접의 바이든입니다. 며칠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한 달 정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한 달 전에 친구 내지는 또 몇 개월 전에 졸업한 친구들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패밀리들이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수시로 또 체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애들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던 애들 사회생활에 좀 부족한 애들 일머리가 좀 딸리는 애들 학원에서는 무난하게 용접을 좀 하고 했는데 용접을 단순하게 좀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제작이나 뭐 쉽게 뭐 하는 곳이 아니라 현장의 포인트에 붙은 플랜트라든지 현장 용접하는 곳으로 이제 초보자가 갔다라고 하든지 하면 거기에서 행동과 일머리, 룰 이런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실력이 안 느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씩은 나옵니다. 특히 그런 실력이 안 느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머리라든지 이해도가 많이 늦습니다. 용접은 단순하게 뭐 육지를 하고 버티칼, 호리젠탈, 뭐 오지, 이지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이 좀 숨어 있습니다. 원리와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서 해 나가야지 실력이 조금 빨리 좀 느는데 우리의 컨셉은 실력을 뭐 2지, 5지부터 해서 6지부터 해서 현장 포인트 용접까지 그리기로 현장에서 머리 대가리 쳐박고 누워서도 백을 낼 수도 있고 파이널 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안 내고 뭐 이런 거 비철까지 뭐 할 수 있으나마는 실력은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지만 이해도가 늦은 친구들은 기간도 좀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몸으로 용접을 이렇게 매일 하다가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실력이 좀 올라간 것 뿐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정말 초반에 아무것도 적응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친구들이 제가 한 4-5명 정도 불러드렸습니다. 큰 경험을 한 달, 2달 하고 다시 온 애도 있고 또 막 6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불러드린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에 속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조금 망가짐도 달라집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일머리에 대해서 또 다시 되새김질도 하고 새로 교육시켜서 그 친구들을 다시 살리는데 한 달 정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그 친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잘 나가서 다행인데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또 나쁜 사례입니다. 나쁜 사례인데 나이가 지금 많이 드신 분인데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이해도가 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길어졌고 10명 중에 1명 중에 아주 특화된 1명 아마 다른 학원 쪽에나 나이가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안 받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보다 이해도라든지 속도가 한 1.5배에서 2배가 늦습니다. 그러면 정말 붙어서 열정적으로 붙어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아주 기본 정도 실력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다 나가면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도도 많이 늦고 일머리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늦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많이 늦었습니다. 이해도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해도가. 똑같이 교육을 하더라도 3번, 4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뒤돌아서면 이해를 못하거나 까먹고 또 10번, 20번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만 눈물이 쏙 날 정도로까지 이해될 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원에서는 이제 초반에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서 야간에 많이 시키고 주말에도 나와서 시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본 실력은 현장 용접까지고 비철을 좀 때울 줄 아는 실력까지를 만드는데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학원에서는 익숙해진 장소에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난했는데 특별히 또 긴장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험에 한 번 떨어졌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또 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그분을 너무나도 교육 태도도 좋고 성실하고 단지 자기가 실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가 실력이 안 올라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만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는 곳으로 도저히 긴장이 돼서 시험을 치지 않는 현장으로 좀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마침 우리 패밀리 쪽에서 연락이 와서 경기도 서울권에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설비하는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발라발라죠. 일반적으로 발라발라. 그런 자리에 가서 경험도 쌓고 실력도 좀 만들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해도가 많이 높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에 특화된 1명 중에 되는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또 잘렸습니다. 현장에 대한 룰 기본적으로 돈값을 내야 됩니다. 설비회사가 뭐 용접사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용접사하고 치부사, 뭐 배관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하고 같이 일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와서 용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접기가 이 현장에 한 일주일 작업하고 또 다른 현장에 일주일 작업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용접기가 딱 세팅이 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처럼 세팅이 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용접기를 이제 싣고 현장에 가서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배관사하고 같이 하면서 용접기는 용접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런 걸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이래 했지만 이해가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실전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기 세팅하는 데부터 완전히 학원과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원리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더라면 좀 쉽게 세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면서 긴장도 되고 또 시험을 2번이나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2번이나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긴장을 엄청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거기에서 한 일주일만 적응하면 무난하게 우리 수준으로 따지면 그쪽의 용접은 아주 무난한 껌인데 껌. 근데 첫날 둘째 날에 너무나도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패밀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용접사가 용접 외에 또 해야 될 일머리 이런 것들을 전혀 바로바로 행동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유있게 가르치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 돼서 돌려버렸다. 그러고 또 나이가 좀 어리면 쉽게 반말로 하면서 뭐라 하면서 또 가르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이도 좀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실적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그분이 쫓겨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다시 불러드리더라도 그냥 불러드려서는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정말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쉽게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드려서 또 불러드려서 또 많이 좀 뭐라 하면서 뭐 요번에 또 뭘 느꼈는지 지금 육지 꽂아놓고 아니면 현장 포인트 버티가 흐르다 그리기로 용접해라 하고 빛을 트윈치 뭐 떼오라 하면 무난하게 떼옵니다.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거기에서 몸으로 용접을 배우다 보니까 졸업해서 다른 현장에 나가게 되면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전혀 응용을 하지는 못하는 이런 일머리 부분을 본인이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하게 뭐 백 좀 내고 육지 좀 하고 몸으로 용접을 배우고 이래 가지고는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첫날부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룰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자세가 파이프가 벽에 붙은 거를 고데기도 안 들어가는 벽에 붙은 포인트를 초짜들은 떼오라면은 그냥 그대로 떼워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일머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초짜가 고데기가 안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떼우지? A급은 이걸 어떻게 떼울 거야? 나는 초짜니까 이거 뭐 어떻게 떼우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용접 신이 와도 못 떼웁니다. 고데기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떼우면 근데 초짜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왜? 일머리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 부분인데 실력도 늦는 친구인데다가 이해도가 늦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설명을 하면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거나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적용을 못한 겁니다. 벽에 붙어서 고데기가 안 들어가면 배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배관을 용접할 수 있게끔 뭐 풀 거 있나 후렌즈라든지 볼트가 분리 있으면 벽에서 체인블록 같은 걸로 당기거나 아니면 벌리게 해가지고 고데기 들어가고 시선 처리 좀 되게끔 해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접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일머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용접을 단순하게 좀 위빙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용접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전과 같이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룰로 하는지 이런 실전을 많이 훈련을 하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현장에는 그리기와 위빙과 그 다음에 비철 퍼즐의 개념만 알고 비철만 떼울 줄 알면 왼손 요걸로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그거를 응용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서 나가서는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현장을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 다행히 이분이 다음 주에 또 우리 패밀리 쪽에서 초짜라는 걸 알고 학원생인 걸 알고 시험만 좀 합격하면 또 요번 시험을 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시험을 잘 때웁니다. 지금 잘 때우는데 막상 또 시험을 치면 또 긴장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합격을 시키려고 그쪽에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경험과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이 친구가 졸업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친구입니다. 졸업을 하고 송도 바이오여행가 첫 취업지를 아마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용접하는데 백을 제대로 내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백을 제대로 이제 시험은 육지 시험을 치고 들어갔지만 백 검사하거나 RT 찍는 현장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냥 맞대기나 발라발라입니다. 학원에서는 한 중위권 정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내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제 의도에 그대로 행동을 했던 친구인데 연습을 하러 많이 다녀라. 학원에서 백 내는 게 다다. 물론 RT 찍는 현장이나 백 검사하는 현장에 첫 번째로 일하러 가면 내가 백을 내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현장에는 대부분 백을 내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육지라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초보자가 학원에서 한 게 달 텐데 나가자마자 육지 백 같은 거를 내보지도 않고 몇 개월을 일했다 칩시다. 그러면 손이 죽습니다. 현장에서의 적응은 됐을는지 몰라도 손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쪽에서 평생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우리 팀이 다른 공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맥을 쌓아가 친한 친구가 동료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돼 월급도 더 많이 준다는 곳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또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룰을 초보자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이런 룰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현장 가게 되면은 3개월, 4개월, 5개월 뒤에 다른 현장으로 나는 무조건 가야 돼 라는 마인드로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면은 서스 시험을 쳐야 돼 라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첫 현장에 취업을 나가라.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3, 4개월 뒤에 여기서 잘리거나 다른 현장으로 우리 팀이 간다든가 이렇게 시한부가 정해져 있다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3, 4개월 뒤에 또 6기라는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서스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학원에서 서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3, 4개월 동안 발라발라만 하고 연습 한 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손이 다 죽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했던 기억을 가지고 지가 잘 때웠기 때문에 되겠지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지금 한 몇 개월을 일을 하고 머리를 썼습니다. 얘가 머리를 썼습니다. 김해 쪽에 있는 비철을 많이 때우고 백을 제대로 내고 하는 샤업장에 지가 뭐 수소문 내가지고 월급이 송도 바위오 취업 나간 데보다 3분의 1 정도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거기를 가서 좀 서스라든지 백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월급이 좀 작더라도 이 친구가 갔습니다. 그때 저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 친구가 뭐 명절 되거나 뭐 날 되고 그러면 뭐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제 사정권 안에 있던 친구라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 왜 거기 갔니? 라고 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갔습니다. 야 그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너무 오래 있으려고는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만 딱 되고 자신감 붙으면 딴 데 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너 집을 데리고 자신감을 딱 만들어 놔라. 이렇게 하고 몇 개월 뒤에 우리 또 패밀리가 있는 곳에 연락이 와서 시험이 6인치하고 2인치 서스 배터리 공장에 구미에 서스 시험을 마침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한 3, 4일 정도 여유있게
여기 와 해가지고 손을 풀어라 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본하고 서스를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 게 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리기를 왼손으로 백보드 파이널까지 가르쳤는데 위빙으로 왼손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육지를 반대편을 약간 왼손으로 또 하는 모습을 보고 와, 너 정말 연습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 난이도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리가 딱 생겼을 때 또 제가 갈 수가 있는 역량이 됩니다. 역량이 됩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좋은 사례인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가 아니고 정말 보기 좋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이거를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의 학원생들, 초보자분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야, 연습한 게, 피나는 노력을 연습한 게 나가서 표현하네. 왼손으로야. 와. 파이팅! 실수만 하면 무난하게 하게 하겠다. 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발라발라나 이런 현장에 갈 겁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가서 좀 적응이 되고 무난하게 좀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태해집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몇 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평생 거기 일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퇴근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사회생활에도 좀 동반이 돼가지고 반장이나 팀장님하고 또 행님 동사해야 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그 팀장이 정보도 주고 몇 개월 뒤에 우리 저 현장에 갈 거다. 몇 개월 뒤에 공사 끝난다. 다음 현장에 갈 거다. 이렇게 정보도 알면 몇 개월 뒤에 가니까 나가 준비해.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정보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보자분들이 전혀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적응하기 바쁘고 앞만 보고 멍하게 있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적응 좀 되기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공사 끝난다든지 우리 팀이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 시험이 썼다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데리고 가고 싶어도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면 두 가지 길이로 갑니다. 그 팀장이나 주변 용접사들이나 배관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면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맥으로 또 인맥을 잘 쌓았다면 또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가지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또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됐겠다. 그동안에 학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학원에 돌아간다. 문의하면은 학원에서는 100에 거의 90%는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성장이 안 되거나 한 친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난이도가 낮은 곳을 지 수준에 맞는 곳을 막 찾으러 다닐 겁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AS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안 되게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룰과 경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학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학원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내한테 오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건 좀 많이 얻어먹겠지만 어떻게든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두세 배가 노력과 힘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거. 지금 나이 드신 분, 이분이 제가 졸업생 또 다른 친구, 졸업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친구인데 졸업한 곳에 유지보수팀에 걔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보수팀은 용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뭐 몇 년 계속 하지만 한두 달 지금 용접 포인트가 거의 없답니다. 이 나이 드신 분은 혼자 보내기가 좀 아무래도 불안해서 누구라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졸업에 경험이 좀 있는 사람 붙여줘야 또 도움을 서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스핑보드 타는 친구였는데 전혀 이쪽 계통에 하는 친구가 아닌데 6개월 정도면 돈도 벌면서 많은 경험을 현장 경험을 쌓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도전을 하는데 요 묶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보낼 겁니다. 또 다음 주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마 그 친구가 좀 도움을 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참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핑보드 하는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너 이제 다른 현장으로 이제 가도 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 충분히 그 정도 됐으면 됐어 했는데 이 초보자들이 겁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옮기는 거를 상당히 겁을 먹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이 내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화를 돌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우생들이 졸업할 애가 없으면 우리 졸업생들한테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그런데 전화를 돌리면 겁을 먹습니다. 아 원장님 제가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해낼 수 있을까요? 예, 겁을 먹습니다. 왜? 옮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현장에 갔는데 동료하고 좀 친하게 있거나 동료가 있거나 우리 패밀리가 있거나 그래서 누가 같이 옮기게 되거나 같이 이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옮기려고 할 때는 가라고 할 때는 많이 겁이 납니다. 저도 초짜 때 그랬습니다. 대범하게 어떤 현장에 옮겼다라면 실력을 내가 한 1, 2년 단축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올라갔을 텐데 겁이 나는 바람에 여기보다 훨씬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이고 임금도 좋은 곳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체를 합니다. 우리가 초보 때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력을 딱 쫓아야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낯선 환경에서 또 새로운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알게 됩니다. 배관사부터 팀장부터 조공까지 이 사람들의 또 인맥을 또 새롭게 쌓아 나가야 됩니다. 뭐 우리 친구들 지금 조선소에 간 친구들도 있고 원자력에 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또 반도체에 간 친구도 있지만 이런 조선소나 원자력은 공기가 깁니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좀 오래 있어도 됩니다. 이런 곳은 초짜들이 왜냐하면 배울 게 많고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현장에서 난이도가 좀 낮고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오래 있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무난하게 배울 게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밖에 시세나 경기를 좀 봐야 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좀 안 좋고 일이 좀 많이 없는데 섣불리 그만두고 이래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보도 많이 없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밖에 일이 좀 많고 갈 데가 분명히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못 옮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우리요 실제로 있었던 우리 사례 우리요 졸업생 내지는 학원생 사례를 예를 들면서 초보자 학원생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용접만 좀 한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현장에서 형님 친구 동생이나 이런 가족이 나를 봐준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쉽게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용접을 배우거나 첫 현장에 나갈 때 이런 거를 좀 상기시키고 나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희 컨텐츠는 용접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용접을 좀 하는 사람들이 좋은 어떤 영상으로 뭐 용접을 좀 배우려고 이 영상을 본다 그런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빛을 때우는 법 이래 치면 많이 놈들 그런 영상 보시고 학원생 초보자분들이 첫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정보를 주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고 초짜들이 용접 스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컨텐츠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유심히 끝까지 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입니다. 반갑습니다.